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8%, 그리고 코스닥은 0.7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오르면 1,000포인트에 근접하게 됐어요. 오늘도 시장의 종목들 쭉 보면은 코스피는 한 670개 종목 정도가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오늘도 올랐고 어제도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고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 수익률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 이 손실 보다가 좀 올라서 수익률이 좀 개선이 되었다. 거기에 좀 만족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데 내가 추가 매수할 현금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보복 소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다음 달 되면은 곧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 공존을 선언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순차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도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그냥 일단 계속 보유할 때입니다. 오늘 시장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샀고, 또 그리고 뭐 기관들 많이 샀어요. 수급의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만 편중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골고루 사고 또 이렇게 많은 업종들이 올라서 오늘 시장 수급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전체 업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좀 보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3일 연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마땅하게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현재 없어요. 그래도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한번 해볼란다 그러면 카페에도 정리를 해드렸죠.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현재 최근에 5일 동안 투신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좀 어제하고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투신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다면은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그래도 내가 현금 여유가 있어서 신규로 접근해야 된다면 당연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죠. 한데 이미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건설업 같은 경우 지금 수급이 또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매치 이렇게 괜찮아졌거든요. 건설업도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좀 괜찮은 게 한전기술이 조금 괜찮았는데, 좀 살펴보니까 한전기술은 지금도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전기술이 아니라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요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미 많이도 하락했죠. 많이도 하락을 했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죠. 또 그리고 살펴보시면은 이 기업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건설업종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이 금융업은 이 8월 달부터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수가 이만큼이고 8월 달 이때부터 매수하고 있었다 손 치면은 세력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현재 이 종목들의 주가가 좀 싸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세력들은 손해보고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세력합에서 금융업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금융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죠. 그럼 또 이왕 된 김에 좀 보도록 합시다. 이 금융업에 어떤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좀 보면은 이런 거죠. KB금융,
이렇게 LG, BNK 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있고 대충 이런 겁니다. 주로 홀딩스, 지주, 지주사 이런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일단 있겠어요. 또 그리고 기계업종도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데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지만 최근에 수급은 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여기 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관심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기계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기계 찾아보면 두산중공업 이것도 괜찮죠. 요새 이 두산중공업이 올라서 기계업종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원전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떨어졌죠. 말로 한 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두산중공업 굉장히 오래 전부터 쭉 미끌리다가 한번 해먹고 다시 갔는데 아이고 신규 접근하기는 좀 그러네. 이게 빵이네. 들고 있다 그러면 좀 들고 있고 신규 접근 이야기는 막 이 그림 보기는 못하겠다. 그냥 아예 막 이게 다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뭐 내가 들고 가란다 하면 몰라도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자, 대형주는 특별한 거 없고요. 어중간하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조금씩 세력들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보험주는 크게 오르지는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험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금속 광물 최근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세력들이 매수한 거에 비해서 조금 오르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한 며칠 이렇게 올랐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많네. 그런데 이 섬유의복은 좀 그렇다. 이거 최근에 보면 오르기도 올랐고 세력들이 더 많이 매수도 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송장비도 최근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요건 투신 쪽 매수하는 걸 잘 봐야 되겠죠. 요것도 멀리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애들 작년에 주가가 우리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현대차 저는 매수해서 정리를 했고 현대차가 지금은 뭐 자동차 파는 회사인데 앞으로는 이게 플랫폼 기업이 되지 않을까. 금융 결제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동차의 그런 분야보다 다른 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저는 멀리 보면 수급과 상관이 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운수창고 업종은 뭐 HM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자, 유통업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이 유통업 같은 경우는 면세점 관련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만하겠죠. 요거는 은행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로 볼 게 없고 음식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이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물론 집에 있을 때도 많이 시켜 먹긴 했죠. 밖에 나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뭐 장기적으로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은 그냥 오래 들고 있어도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의약품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봐서라도 수급 다 떠나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참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엔 좀 어중간하죠. 다른 거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또 갈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고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니 내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죠. 지금 상승하는 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어떤 지수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기는 올라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는 참 어중간하다.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멀리 보고 들고 있어도 되겠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되겠나. 그냥 이거는 전기가스 업종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한국전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전력이 뭐 그동안 좀 많이 핍박을 받았죠. 덤탱이도 많이 쓰고 했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한국전력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한국전력을 가지고서
어떤 급등주로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투자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차라리 만약에 이런 거죠. 현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 한 10년 보고 투자한다. 안 망할 기업을 찾아라 하면 전기가서 한국전력 10년 후에 전기를 안 쓰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을 바라보면 의약품 업종도 괜찮죠.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조선주도 괜찮죠. 조선주도 괜찮죠. 그러면 이 의약품주나 이 조선주가 오르는 거, 또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의 한국전력이 오르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오르겠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의약품이나 조선주가 더 많이 오르겠죠. 이거 그럼 네가 그 미래를 어떻게 알 거냐라고 할 때 그거는 멀리 보면 예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전에 이 포스코를 국민기업이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이를 쭉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팔았어요. 또 그리고 한국전력도 국민기업이라고 해서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주가는 엄청 올랐죠. 그런데 한국전력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게 왜 많이 오르지 못하냐면 이게 전기를 국민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도 쓰고 또 산업체에서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정말로 그냥 막 끌어당겨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에 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은행 예금이다 생각하고 10년 보면 막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의약품이나 뭐 조선주나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다른 이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망하지 않을 거는 그럴 것 같으나 큰 수익을 보고 접근하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나, 긍정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종이목재 어중간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종합주가지수고 말 그대로 중형주는 좀 들어와 있네. 중형주 같은 경우는 좀 검토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요거는 좀 보자. 중형주에 어떤 것들이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중형주 보면은 중형주에 두산중공업, 만도,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 지금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다원시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중형주 이런 것들 세력들이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 괜찮은데 이 중에서 들어갈 만한 업종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다. 정권도 괜찮고요. 들어가기는 좀 어중간하지만 괜찮습니다. 철강금속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최근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포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통신업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될 때 통신업 성장을 많이 했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쪽으로 이제 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업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업체는 꼭 하나, 둘, 세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인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한국전력은 너무나 KT는 너무나 좋은 회사라 가지고 이 KT 팔리면 우리나라 전봇대 다 팔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봇대를 다 따먹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KT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못 산다. 그럼 통신업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LG유플러스하고 SK텔레콤. 근데 SK텔레콤도 주식들이 또 반은 짜게 붙죠. 그럼 또 LG유플러스 하나밖에 없나? 하여튼 어쨌든 이 통신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죠. 얼마든지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업종이고 최근 9월달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괜찮은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를 할 때 이렇게 투신도 사고 뭐 연기금도 사고 뭐 세력까지 다 사면 좋은 이런 업종들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업종들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내가 정리된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복되는 거 쭉 정리해서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현금 흐름 좋지 않은 거 좀 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종목 이렇게 몇 개 좀 골라가지고 요 투신하고 연기금 사고 있는 겁니다. 요거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세력들이 더 사주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사서 그나마 좀 살만한 거 있으면 사는 게 좋겠죠. 굳이 투자하려면 이거고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종목 몇 개 교체가면 몰라도 지금이 와서 뭐 포트폴리오를 다 뭐 교체해서 구성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고. 여기 보면은 KTNG, 강원랜드, 롯데지주 요런 거는 세력 참모들이 지금 매수 진행 중이죠.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되겠나. 딱 봐도 괜찮은 종목 몇 개 딱 비는데 있죠. 요거 제가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월요일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별도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강원랜드 보니까 유튜브가 참 좋긴 좋더만은 그 강원랜드 주변에서 이게 강원랜드입니다. 산골짜기 있어서 갈 일이 없잖아. 도박하는 사람들 빼고는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 카지노에서 근무했었던 사람, 거기서 뭐 사채했던 사람들, 뭐 자동차 맡기고 도망간 사람들, 근처 모텔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자살한 사람이 뭐 어떻게 생기고, 거기서 뭐 앵벌이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 이 강원랜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일들 많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우리나라가 이마에 있고, 요 북쪽 빼고 남한이라 하면은 산골짜기 어디에 이렇게 강원랜드를 하나 처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세금 국민들한테 앞으로 뭐 자꾸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자꾸 걷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한 3분의 1 정도 강도로 치면은 그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사회주의 국가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좀 덜한데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못 버는 인구들이 많아지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지라고 해서 세금을 자꾸 뜯어갈 거예요. 복지해야 된다, 복지해야 된다, 복지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론은 세금 뜯어가는 거거든요. 세금 내기 싫다 하면은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국가에서 좋은 일 하려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복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세금 내기 싫다고? 그럼 니는 복지하지 마라 이 말이가. 니는 좋은 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이 새끼가 나쁜 새끼 아이가. 이렇게 부도덕한 놈으로 세금을 안 내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내가 부도덕한지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난 뭐 세금 못 내겠고 돈 띵가 묻는 거나 작작 띵가 뭐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걷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변해갈 거고, 그런데 세금을 갖다 더 낼 수 없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곳곳에 강원랜드를 모르겠다 이씨 뭐 이렇게 너가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뭐 다른 데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좀 딸리면은 뭐 동네 골목길 곳곳마다 이건 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경찰관 아저씨들 뭐 써가지고 돈 내놔라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공익 신고해가지고 아무나 신고해라 뭐 걸리면 다 세금 내라, 아니면 카메라 많이 설치해서 동네 곳곳마다 뜯어서 실제 이 도로 복구하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금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강원랜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전국 곳곳에 만들면 강원랜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각 나라 곳곳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가면 마루항이라고 있죠. 토박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볼 거라지 많이 보고 살겠죠. 이게 지금 강원랜드 주변에 국한된 이런 이야기인데, 전국 곳곳에 다 그런 일이 생긴다 생각해봐라. 그러면 앞으로 뭐 해야 되겠노? 사채업자도 많이 생기니까 사채업자 해야 되겠나? 아니면 뭐 전당포 해야 되겠나? 참 모르겠어요. 새 그것도 트렌드를 잃는다고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변곡점 지표들 보면은 요즘 보면 약간 좀 특이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락 반전 이렇게 신호들보다는 이렇게 상승 반전되는 신호 개수가 더 많아요. 이렇게 오늘도 하락 반전 4개인데 상 오를 것이라는 게 10개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10이잖아요. 요게 0에서부터 쭉 증가합니다. 증가를 쭉 했다가 한 14나 15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고 또 다시 증가하고 감소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럼 지금 탑 엔지니어링은 이게 아래쪽 0이라 하면 지금 0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숫자가 생기죠. 이런 거 지키면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 10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탑 엔지니어링을 지금 사느냐? 좀 더 기다리면 한 14까지도 갈 수 있어요. 14 정도 됐을 때 그때 세력들이 매수한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업종 뭐 상당히 괜찮은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갈 만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미 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도 좀 살만한 업종 뭐 종목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투신이나 연기금 수급 좀 공부해서 괜찮은 종목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멀리 보면 경기 민감주, 보복 소비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수급이나 이런 거나 모르겠고 따뜻히 차라 알 수 없다 이러면 뭐 의약품주 오래 들고 가면 됩니다. 아니면 뭐 조선주 들고 가도 되죠. 얼마 전 러시아에서 뭐 북극 항로 뭐 24, 뭐 1년 12달 개방을 한다 그랬나? 운행을 한다 그랬나?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 보면은 뭐 조선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북극 항로가 개방이 되면은 어디가 좋다 그랬습니까? 부산도 괜찮을 수도 있죠. 이런 거 멀리 보고 이래 투자도 되죠. 그런데 하나는 빼라. 뭘 빼야 되겠노? 한국전력은 좀 빼자. 좋은 회사는 맞다. 진짜 좋은 회사는 맞는데 한국전력은 좀 마음대로 전기 요금을 올리기 힘든 사정이 있다. 차라리 한국전력 살 바뀌야 차라리 다른 거 사겠다. 의약품주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두산중공업 뭐 이런 것도 두산중공업 그렇지 멀리 보고 그런 것도 않지 않겠나. 자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겠어요. 코스피 3000이고 일단 기분 좀 괜찮은데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